강의는 이런 화면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게 숫자 3 개를 제가 써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숫자일까 한번 맞춰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7, 2008, 2019. 저는 이제 전공은 건축을 하고요. 어 직장 생활을 한 2년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직장 생활이 저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어머니는 그 보석 감별사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인 보석 감별사 여성으로선 1 호로 하셨던 분인데 어머니가 인제 소개를 해 주시면서 제가 귀금속 계통의 그 중간 도매하는 일을 한 몇 년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돈을 좀 벌었죠. 돈을 벌으면서 제가 이 '커피 전문점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그때 한참 1 세대 셀프 서비스하는 커피 전문점이 유행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걸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했던 귀금속 도매 일을 통해서 한 2년 좀 넘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한 6천만 원 정도를 벌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어머니한테 더 투자도 받고 해서 용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크게 인제 발전을 했는데 용산에 국제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국제 빌딩 바로 맞은편에 신용산역 나오는 입구에 커피 전문점을 냈었어요. 그때 연도가 1993 년도에 냈습니다. 1993 년도. 자, 그렇게 커피 전문점을 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이 자영업이라는 거는 정말 만만한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장사도 잘 됐었거든요. 손님도 많이 왔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 근방에 커피 전문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픈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러면서 몇 개가 더 생기더라고요. 몇 개가 더 생김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만족스럽게 잘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20대 한 중반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로서는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자영업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이렇게 가게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점점 이 원가 계산도 생각이 들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 가면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침에 8 시부터 문을 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출구하기 전에 뭐 빵하고 커피하고 드시는 분들도 좀 꽤 있었고 8 시에 그 문을 열어서 11시 정도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열 몇 시 15 시간 정도를 이제 오픈을 해 놨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15 시간을 근무하는 듯한 느낌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 '아 이건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신경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이 가게를 처분하고 그만둔다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결국 97 년이 왔는데 97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97 년도에 IMF가 터집니다. IMF가 터지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분야가 뭐냐면 사실은 인제 커피 전문점 같은 데였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제 돈을 적게 쓰면서 밥은 먹어도 커피는 안 먹는 식으로 바뀐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원래 스타벅스가 진출을 하려고 전부 다 인제 했다가 그 진출 계획도 포기를 했었던 때였거든요. 어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리고 가게를 또 처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손님들도 없고 막 이러니까 누가 인제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죠. 네. 하여튼간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2000년, 2002년, 2001년 그 정도까지 제가 어떻게든 유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그전에는 제가 "웃돈을 줄 테니까 가게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인 가게였었는데 제가 투자한 돈의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건지고 예 처분을 하고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영업자가 어 그 자영업을 그만둔 기분이 어떠냐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군대 제대한 기분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어 그 이후에도 인제 어떤 다른 경험들이 좀 있다가 제가 2006 년도에 메나테크를 만나잖아요. 2006 년도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08 년도가 오죠. 2008 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8 년도에. 2008 년도에는 그 리만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한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메나텍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그 정말 액티브하게 승승장구 사업을 할 때였었어요. 그때는 금융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위기를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사람들은 뭐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저는 체감하지 못했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서 이게 적어 놓고 보니까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97 년도, 2008 년도, 19 년도 몇 년 간격이에요? 11년 간격이에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염병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질환에 관련된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경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더 힘든가? 내 사업이 위축되고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2008 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나 97 년도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이 수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실업 비율이라든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는 이 지금 대출도 결국 그 생계자금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더 위기인 게 IMF 때나 미국발 경제 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그렇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제 경험을 놓고 봐도 저는 97 년도에는 정말 크게 겪었거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아주 중대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08 년도에는 잘 몰랐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에도 사실은 97 년도 IMF 때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근로소득과 권리소득, 인세소득과의 차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만 진짜 그야말로 몰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특히나 근로소득에 중소근로소득으로 그냥 그야말로 생계를 목숨을 걸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엊그저께 9월 달에도요. 자영업자들이 뭐 거리로 나서서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실은 그 그 자영업자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지금 그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2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답니다. 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냐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로소득이라는 것에 대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하는 그 가게가 손님이 잘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저는 뭐 권리소득, 인세소득만이 최고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다변화시켜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아버지 혼자서 외벌이 거의 맞벌이 하는 집이 없었던 세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맞벌이 정도가 아니라 2 잡, 3 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버를 한다든가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책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근로소득 내가 일을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근로소득 말고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준비가 없었던 분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그 근로소득에만 정말 그야말로 어 목숨을 걸고 있었던 분들이 가게 장사 손님이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진짜 그야말로 쫓겨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코로나 전에도 사실 사람들이 뭐냐면 대리기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술 먹는 사람도 줄어들고 지금은 어떠냐면 그 배달 앱에 그 배달 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데 근로소득의 문제점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내 수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선택하는 게 뭐냐 하면 또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너무 많이 나빠지고 너무 많이 힘들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리 기사라든가 또는 지금 배달 기사들 라이더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이 하는 선택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속하는 일이거든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요즘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그 사업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도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다 뭘 하고 있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카카오 택시를 제가 예를 들어 놨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사실은 모든 플랫폼들을 여기다 갖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나 서비스를 받는 축 예. 여기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넣는다고 얘기하면 가게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배달 기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소비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뭐 기업들도 요새는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또 우리가 뭐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할 때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정보를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라고 생각해 보시라. 그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인 시대인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또 소모품밖에는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에 지금 회사가 있고요.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 택시나 또는 배달의 민족이나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제품을 공급하고 이걸 인제 그 소비자들한테 내가 또는 사업가들한테 알려주는 것만으로 사실은 나의 사업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라든가 소비자 또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플랫폼의 운영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내가 정보를 줘서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근로소득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로소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또 내 시간을 쪼개서 뭔가 다른 근로소득을 만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뭘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근로소득과는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세소득이나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소득 다변화, 내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권리소득자나 인세소득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참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접근이 돼 있지만 내가 또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내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품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사업을 권유하고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 사업을 권유하고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 없고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그냥 예 제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이 그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연락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정말 제품 하나를 팔고자 하는 일처럼 보이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멋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모냥 빠지는 일처럼 느껴지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도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가 왜 그런 일을 해?" 또는 "너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한 비전을 보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문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품 판매를 하기보다는 사업을 권유하고 소득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들,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 사람들한테 또 와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을 주는 일처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서는 사실은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권유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제 일단 내가 회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내가 회원 등록을 하고 브랜드 체인지를 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메나테크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상 플랜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150 ppv거든요. 예. 150 ppv 이상의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또 나와 같이 회원 등록을 하고 브랜드 체인지를 할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50점 이상을 브랜드 체인지 하기로 약속을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내 제품 체험을 내 제품 사용 체험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자."라고 권유하고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회원을 등록하고 사업가를 찾는 것이 결국은 매출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뭔가를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내가 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제품 매출 제품은 당연히 팔려 나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인제 원래 사용하던 물건들 중에서 내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회사의 제품으로 바꿔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소비자로만 소비만 했었던 거잖아요. 내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쓰면 내가 물건을 사서 쓰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통업자들, 제조업자들. 근데 내가 사업을 하기로 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어 그 내가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그 유통업자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누구한테 오게 되냐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 제가 커피 전문점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커피 전문점 할 때 다른 데 가서 커피 사 먹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마음이. 예. 그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게 말고 다른 데서 뭐 사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내 가게에서 뭔가를 사 먹으면 얼마에 사 먹는 거예요? 원가에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사 먹으면 다른 데서 뭔가를 사면 마진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는 건 결국 내 가게 안에 있는 내 회사 안에 있는 제품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진 없이. 마진을 내가 받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사용한 것만 그렇다면 큰돈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용한 물건, 게다가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한 사람이 사용한 물건에 대해서도 내 매출로 인정이 되고 나한테 일정 퍼센테이지의 마진율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소비가 바로 돈이 되는, 소비를 통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프로슈머, 비즈슈머라고 하는 거는 뭐냐하면 내가 사업을 사업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 되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책에서나 읽어봤지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돈이 되느냐 하면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보상 플랜이 있어요. 메나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가지의 보상 플랜이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조건을 맞추는 거죠. 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을 맞췄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6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6가지 종류를 다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6가지 종류를 알 필요가 없이 이 그림만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원 등록을 하고 브랜드 체인지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2명을 찾으면 이게 인제 최소한의 금액으로 모델링을 해 놓은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 놓은 거예요. 보상 플랜 6가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2명이 제품을 150점 이상씩 구매하게 되면 내가 받는 보너스는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 2명이 또 2명씩을 찾아내서 6명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나의 소득은 24,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4 단계를 내려가면 내가 받는 소득은 대략 300,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를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3 단계만 잘 제대로 복제돼서 내려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자동으로 단계가 내려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10 단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달에 내가 받는 소득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돼요. 네. 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단계씩만 내려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단계씩만 내려간다고 해도 10 달이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 개월에만 내려간다고 해도 30 개월, 한 3년 안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3년 정도 만에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제품도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제품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화장품 3종 세트와 우먼스 프리미어, 프레시덴, 치약이죠. 요렇게만 사용했을 때 요렇게만 사용하면서 다 약속해서 내려가도 네,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처음 시작해서 한두 달 만에 손익분기점까지 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내가 첫 달, 둘째 달부터도 이미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돈을 버는 단계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은 절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게다가 우리는 2레그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상 플랜을 보면 3개 레그, 4개 레그, 5개 레그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2개 레그밖에 못 만들잖아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렇지 않아요. 레그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빠르게 수입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4명씩 한테 전달을 하는 걸로 내려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단계만의 손익분기점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5번째 단계만에 1,900만 원의 소득이 일어나요. 네 번째 단계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일어나요. 네. 뭐 아까는 10단계 만에 1,000만 원의 수입이라 그랬는데 이게 2명한테 전달할 것을 4명한테 전달하는 것만으로 7번째 단계의 수입은 얼마냐 하면 제가 계산하면서도 놀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더 놀라는데 1억 7,200만 원입니다.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7단계까지 1레벨 보너스를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요. 이렇게 강의만 듣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과 내가 직접 계산하면서 계산기를 보면은 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은요. 2개 레그와 4개 레그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3개 레그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3개 레그를 하면은 몇 단계 만에 손익분기점이 갈까? 손익분기점까지 갈까? 그리고 몇 단계 만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될까? 그리고 7단계까지 갔을 때 도대체 얼마만한 소득이 될까?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더 확실한 확신이 드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요. 5개 렉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내 약속이 없을 때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확신을 키워주고 내 비전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자, 메나테크 제품 아까 뭐 150 ppv를 그 150 ppv를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150 ppv는 한 25만 원 되거든요. 그 25만 원을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잖아요. 제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죠. 그 제품이 가치가 없으면 사실은 이 사업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메나테크 제품은 이건 강의하는 저보다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메나테크 모든 제품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를 못할 때도 있을 정도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무 만병통치약까지 느껴지는 정도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사업 초기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글리코 영양소 때문이거든요. 물론 리얼푸드 테크놀로지나 또는 여러 가지 검증과 인증을 거친 제품들이라는 거. 이런 제품들이 나는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매달 내가 가게를 하나 하려고요. 월세가 보통 지금 내면은 100만 원, 150만 원은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유자격을 150 ppv를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는 월세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없어지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네, 이런 가치 있는 제품들을 주잖아요. 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제품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오늘 강의를 듣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새롭게 발견된 영양소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학교 다닐 때도 배우셨어요. 5대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근데 탄수화물 제외한 4가지 영양소는 빈칸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냈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근데 탄수화물은 이상하게도 포도당 1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과학자들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얘기하고. 근데 정말로 그럴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자는 거죠. 지금 현대 과학은 밝혀내기를 탄수화물 중에서 8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탄수화물처럼 단순하게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포의 표면에 당사슬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만들고요. 이 구조물을 통해서 세포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끼리 대화를 해서 뭐냐면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세포가 고장 나면 고쳐 주기도 하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이 고장 났을 때, 세포의 기능들이 고장 났을 때 우리는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세포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세포의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당사슬이고요. 이 당사슬을 구성하는 물질이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면 정말로 더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료나 책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논문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공학 분야 자체가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하는 글리코믹스라고 이해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매 노벨상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 글리코 영양소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거든요. 자, 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건 영양소로 만들거든요. 근데 글리코 영양소는 메나테크에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훌륭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들 많지만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결국 4개 영양소로 나뉘어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네. 항산화제도 항산화 단백질,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이런 거. 항산화 효소 이렇게 가요. 오메가3 뭔가요? 지방산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뭐 하여간 모든 제품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4가지 영양소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는 어떤 회사에도 없더라는 거죠. 메나테크에서 이 글리코 영양소로 만든 최초의 제품 엠브로토스를 제품화한 회사고요. 지금 이 엠브로토스를 몇 년째 팔고 있냐면 27년째 엠브로토스를 팔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지금 한국에서도 매출이 1년이면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1,000억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엠브로토스예요. 이렇게 많은 제품이 팔리는 이유가 뭘 거냐는 거죠. 이게 정말로 그런 제가 얘기했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팔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만 5대 필수 영양소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 저 제품 먹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에서 쪼끔만 더 예 그 생각을 확장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얼마나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메나테크의 전 제품이에요. 메나테크의 제품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메나테크는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접 개발을 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제품 하나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근데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보면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다르고요. 효과적인 면에서 다르다. 이건 정말 제품을 한 달만 드셔보셔도 알 정도라는 거예요. 네. 꼭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체험을 해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게다가 보상 플랜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훌륭하죠.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모든 그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의 보상 플랜이 있는데 이 보상 플랜도 종류가 있어요. 뭐 유니레벨 방식, 매트리스 방식, 뭐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바이너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보상 플랜들의 장점을 다 이렇게 부각시켜서 만든 이렇게 다 섞어 놓은 보상 플랜이죠. 그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작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탑 10 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예요. 뭐 아메이, 애터미, 유스킨 뭐 이렇게 가는데 이런 회사들의 그 수당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수당 받은 거를.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50만 원 미만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뭐 90%가 50만 원 미만을 받고 그에 비해서 메나테크는 이렇게 적은 소득을 받는 분들의 숫자는 적은 대신에 많은 소득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비율이 높은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상 플랜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 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중간에 여기 제로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시작해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까지의 수익을 올리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메나텍의 가장 짧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나오지만 1년에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겠죠. 이런 비율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최대 5배. 아메에 비하면 5배네요. 그리고 여기 1.9%에 비하면 한 1.5배 정도 되는 1.6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뭐 1억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 비율이 나옵니다. 네. 사실은요. 이 적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걸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점점 직급은 올라가게 돼 있고 수입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입이 적은 구간은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50만 원 이 사업을 정말로 하신다 그러면 50만 원 받는 기간이 길을까요?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받는 기간이 길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보상 플랜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전 구간에서 처음에 이 50만 원 미만을 제외하면 거의 전 구간에서 메나테크가 제일 많은 비율이 나오고 있다. 이건 저는 이 업계에서도 네트워크 그러니까 보상 플랜의 전문가를 통하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 회사들의 보상 플랜을 비교해 봤지만 심지어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플랜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메나테크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메나테크란 회사는 지금 현재 굉장히 한국에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품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보상 플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 회사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 강의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정말 일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걸로만 인생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2번, 3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임 캐릭터처럼 한 번 죽어도 한 3번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저 아등바등 일만 하면서 정말 일만 하면서도 어떠냐면 내가 필요한 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 그냥 항상 부족한 상태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걸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기보다는요. 이런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뭔가 좋은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이런 강의가 어 매주 2번 있습니다. 매주 두 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8 시에 여러 강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 주시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강사의 강의는 퍼즐 조각 하나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듣고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10번 정도의 강의, 10 명의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퍼즐이 다 맞춰지면서 이 그림이 딱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 메나텍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시게 될 거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강의에서 나왔던 키워드들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